안녕하세요. 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올해로 제가 이제 22년 차 특수교사가 되었습니다. 특수교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이렇게 특보심 가득했던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의 영상을 보고 특수교사가 되고 싶어서 특수교육과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이게 되게 쑥스럽네요. 특수교사는 다른 유초, 중고 교사들보다 인원수가 좀 더 적기 때문에 특수교육과나 특수교사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구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특수교사가 되고 싶고 특수교육과를 가고 싶기는 한데 과연 내가 장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걱정 반, 두려움 반을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꿈나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꿈나무들을 위해서 영화를 몇 편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영화는 장애를 단순히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영화들을 좀 골라봤고요. 아마 이미 유명한 영화라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떤 기술로 가르쳐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우선 이해하는 것, 이 장애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이 특수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장애를 처음 마주하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영화들입니다. 첫 번째는 영화 원더입니다. 선천적 안면기형을 가진 10살의 어기는 처음으로 일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학교 안에는 참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피하는 아이도 있고, 괜히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멀어지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어기 옆에 남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보다 한 교실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를 낯설어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통합교육의 핵심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국 관계라는 것을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장애 학생의 학교 생활은 그 아이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학급 문화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줍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영화는 코다입니다. 코다는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성인 자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루비는 가족 중 유일하게 귀가 들리는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족의 통역사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어리광을 부릴 나이임에도 이미 가족의 한 축을 맡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합창단에 들어가고 오디션이라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은 루비에게 곧 가족을 뒤로하는 선택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마지막 발표회 장면에서 부모는 딸의 노래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딸의 얼굴을, 숨을, 떨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응원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특수교사인 저로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꼭 소리로만 전해지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독립은 배신이 아니라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영화로는 미라클 벨리어도 있습니다. 같은 설정이지만 또 다른 결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세 번째 영화 역시 코다를 주제로 한 한국 영화 나는 보리입니다. 보리 역시 가족 중 유일하게 귀가 들리는 아이로 청각장애가 있는 가족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통역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보리의 소원은 나도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 말은 사실 가족과 더 같아지고 싶다는 마음,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겠죠. 이 영화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통해 장애는 불행이라기보다 관계를 조금 다르게 만드는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장애를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영화들도 소개해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템플 그랜딘입니다. 이 영화는 템플 그랜딘이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템플은 이미지로 사고를 합니다. 감각에 민감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하지만 그 다름 덕분에 동물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축산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특수교사로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자폐는 고쳐야 할 결핍이 아니라 다른 사고 체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수교육은 역시나 아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아이와 세상을 서로 번역해주는 일이고 특수교사 역시 그 번역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이미 엄청 유명한 영화죠. 한국 영화 마라톤입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초원이가 달리기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는 아주 감동적인 실화인데요.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하지만 또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이 성취가 과연 아이의 욕구일까? 부모의 기대일까? 사실 특수교사를 하다 보면 부모의 지원과 그리고 부모의 기대 그리고 부모의 격려와 부모의 압박이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성장은 사실 사회가 정한 속도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과 압박은 또 아주 가까운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교사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화는 카드로 만든 집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되게 어릴 때 감명 깊게 봤던 영화였거든요. 건축가 루스는 남편 사고 후에 아이들과 미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중 6살 셀리는 아빠의 사고에 되게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지 않고 달나라에 갔다고 믿으면서 그때부터 현실과 단절하고 높은 곳에 오르고 카드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딱 봐도 자폐 같죠. 그런데 루스는 이를 문제 행동이 아닌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동일한 탑을 만들어 아이와 함께 그 경험을 하고 아이의 세계에서 머뭅니다. 마지막에 이 셀리는 공유된 환상을 통해서 현실로 돌아오는 엔딩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도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행동은 어쩌면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일지도 모르고 문제 이전의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아이를 바꾸기 전에 아이의 세계에 먼저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던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개인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보는 영화들 몇 편을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모두가 충격의 도가니였죠. 네, 영화 도가니입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거는 사실 한 사람의 악의를 말하기보다는 이 침묵한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었습니다.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다.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사실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장애 이해 영화로 많이 거론되는 레인맨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형 레이먼드와 그를 통해 변해가는 동생의 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는 일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숫자와 기억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용의 대상이었던 형이 나중에는 점점 존중의 대상이 되어가는 이 영화는 장애는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고 특수교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학생의 행동과 능력을 규범과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관계와 존중이 특수교육에서도 통합교육에서도 성장과 학습의 열쇠라는 것을 저도 이걸 통해서 배워나갔던 영화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화들을 보면서 장애를 이해하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영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이 장애를 가진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특수교사를 잘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특수교육과에 입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기술보다는 먼저 시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이었습니다. 안녕.